안녕하세요. 특허대표 이강돈입니다. DTI 전략상황학교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DTI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식재산 전략 단기 전수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허 오류가 눈에 보이고 확인용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특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비즈니스와 기술과 특허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특허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경고장이라든가 특허 침해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또 기술 유출, 카피 제품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만히 있어도 힘든 판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특허 침해 경고장,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우리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굳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특허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역할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앞에 칼이 나와 있어요. 멋있는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의 맨 위에 보면은 왕관 문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왕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왕족일 겁니다. 아니면 왕한테 사사받은 그런 검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검에 이 왕관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 검의 주인이 왕족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10건 정도 가지고 있다, 5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의 역할은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가 로또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야 무슨 로또야 그림의 떡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특허가 로또가 될지 그림의 떡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특허를 엑시트하기 위한 현실적 과정이 필요하다. 특허를 엑시트한다는 정의를 여러 개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특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특허를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서는 그 하나의 로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BTI 전략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BTI 전략은 비즈니스, 기술, 지식재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맞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좋아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자산이 있어야 되죠. 지식자산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다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의 프레임에서 이 세 가지를 비즈니스 성장을 하는 데서 기업을 성장하는 데서 쓰자. 그게 바로 BTI 전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소룡인데요. 이소룡이 여러 가지 무술을 융합해서 만들어서 절권도란 무술을 창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절권도는 제가 깨닫기는 저도 몇 개월 정도 절권도를 이제 수련을 했는데요. 제가 받아들인 절권도는 뭐냐면은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싱 같은 경우는 우리 주먹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주먹하고 뭐 발차기도 사용하겠죠. 근데 절권도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 모든 자원도 사용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자원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양은 이소룡의 절권도에서 사용하는 문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아마도 보면은 뭐가를 생각하면은 양 태극의 원리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양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양의 성격이야, 나는 음의 성격이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런 상태를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와 기술이 있고 그 비즈니스와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한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핵심 특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특허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선등록 특허를 핵심 특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특허를 분별을 하고 거기에서 그 특허의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곳의 기술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서 그 중에서 공백 기술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기술 R&D 전략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비즈니스 전략이 나오겠죠. 그러면 특허에서 찾아버린 비즈니스와 기술이 좀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식재산 특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허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득된 특허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한 데는 당연히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특허에서 시작한 비즈니스와 기술이 업그레이드하고 이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이것을 한 번 사이클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선택이 아닌 연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특허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비즈니스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술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자꾸 돌려야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사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멋있는 차가 나와요. 많은 분들은 이런 차를 타고 싶어 하세요. 이런 차를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디자이너를 구해서 엔진 전문가를 구해서 이런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멋있는 디자이너, 역량 있는 엔진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에서 이런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운전면허증하고 돈만 있으면 돼요. 이 돈은 뭐냐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야죠. 내가 지금부터 특허를 배워서 명세서를 쓰고 중간 처리를 하고 특허청을 대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미 특허 사무소에는 변리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어떤 직원들, 많은 특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역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과 그분들하고 뭔가 소통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특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허에 대한 기초 지식, 그게 바로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돈과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재산이 뭐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나중에 곤란한 게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술이니까 쓰지 마, 내 브랜드니까 쓰지 마, 하지 마, 내 디자인 쓰려면 돈 내, 썼으니까 돈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리라는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권을 붙여요. 그래서 보통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심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런 게 있고요.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정권, 그리고 심지식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권이 있어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사더라도 그거에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제품 유통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특허도 독점 권리를 주는데 유효 기간이 있어요.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에요. 그리고 실용실현은 출원일부터 10년.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보통 발명을 보호한다고 해서 물건도 보호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발명도 이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실현 같은 거는 발명은 안 되고 형상을 가진 물건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보완이라고 해요. 발명보다 작은 소발명을 해서 보완이라고 하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미감을 주는 그런 형상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건데요. 이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이에요.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년, 10년, 20년 딱 지나가면 끝나요. 그래서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권리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이 숙지해야 될 기본 특허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허사무소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에요. 이 특허 업무를 한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용어들이 사용돼요. 그러면은 그 용어를 제대로 사용해야만이 그 전문가들한테 요청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출원 절차가 있어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간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선 심사,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뭐 소유 기간, 분할 출원, 이게 이제 출 통지서 이런 기관들이랑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나왔었는데 우리의 기술, 우리의 비즈니스를 그 중에 어떤 걸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 아이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 내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최적의 비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를 받아놨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활용할 것인지 그 노하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라는 거는 우리 자체가 할 수 없어요. 특허 사무소, 변리사들과 변호사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과 일을 할 때 업무 절차,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 수행할 특허 관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술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특허 출원할 건지 말 건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특허 출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특허 포인트가 되는지 그 특허 포인트를 발굴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내는 게 아니라 특허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발명자와 특허사무소 담당자와 발명 미팅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출원하겠습니다. 한 달까지 출원하겠습니다라는 출원 일정이 나오고요. 특허사무소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특허사무소에서는 명특허 명세서라는 것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특허 명세 초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 출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가 출원된 상태에서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응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기업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사용 용어, 출원, 공개 이런 용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특허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용어들,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뭐 깊이 알 필요 없어요.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걸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하는 거를 특허 출원서라는 문서를 제출하는구나.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을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 발명을 하는 사람을 발명자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특허의 권리는 특허 출원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특허청에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 청구가 된 거에 대해서만은 심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 번호 통지서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특허 출원 번호가 나와 있고요. 특허청에 내는 돈을 관납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전 모든 사람들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된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공개가 되면서 공개 번호가 나오고요. 특허청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담당 공무원을 심사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내는데 심사를 하다가 거절 이유가 있다. 거절 이유라는 건 뭐냐면 특허를 줄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특허 등록을 줄 수 없는 이유인데 그걸 적은 거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 문서를 그걸 바로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죠. 이제 모든 특허 같은 경우는 등록을 주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예전에 없었느냐, 똑같은 게 없었느냐, 그걸 신규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건 없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합치면은 금방 조합해낼 수 있어. 그
그거를 이제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인데요. 가장 두 개 크게 보는 것은 신규성이 있느냐, 새로운 거냐, 진보성 몇 가지를 합쳐가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과하면은 특허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특허 등록이 된 이제 특허 등록 결정서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특허 등록 결정이라고 하고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면은 3개월 내에 돈을 내면은 이제 바로 특허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선 심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특허 공개 공고, 특허 등록 공고예요.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공개 공고예요. 특허 출원하는 것도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검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문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허 출원 번호가 10- 연도 4자리, 7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날짜가 나오고요. 특허 출원인이 나오고 발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에 이렇게 공개가 되죠. 심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번호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특허 같은 경우는 이 특허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청구항이 있는데 이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이 바로 내 권리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모든 특허의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딱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특허를 등록을 받고 싶은 것들을 문서, 전자문서에 적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를 특허출원이라고 해요. 현이 아니고 특허출원, 제출하다 원, 특허출원이라고 하고 그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은 특허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특허출원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다음에 1년 6개월에 보면은 특허출원 공개가 되는데 그때 이제 특허 공개 번호라는 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심대 청구를 했다. 희사 청구하면은 실체 심사에 들어가서 거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거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새로운냐 새롭지 않냐, 신규성이 있느냐, 진보성, 예전에 몇 개의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 수 없느냐 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지게 되고 따졌는데 만약에 똑같은 게 있었어 아니면 똑같진 않더라도 몇 가지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진보성이 없어 그러면 거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특허청에서 나옵니다. 출원인한테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대리인 사무소, 특허 사무소를 쓴 경우에는 특허 사무소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이제 특허 끝났어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있어 거절료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예요. 보정서란 건 뭐냐면 특허 출원 명세서를 보냈는 이제 우리가 제출했었는데 거기서 내용을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수정하는 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라든가 명세서 상세 설명을 보정을 해서 그 보정서와 이 보정된 내용이 특허 등록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적어서 의견서를 적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다시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특허 결정이 되고 특허 만약에 통과를 거절이 해소가 안 됐다, 해결 안 됐던 걸 해소가 안 됐다고 그래요. 해소가 안 되면 거절 결정이 나와요. 거절 결정이 나오면은 30일 내에 다시 명세서를 수정을 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의견서, 보정서 제출하는 거죠. 30일 내에 앞에 거는 2개월, 거절 결정 났을 때는 30일 내에 그리고 이 30일 내에는 만약에 30일에 못 낸다 그러면 1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의견 제출할 때는 1개월씩 해서 총 4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그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또 거절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거절 결정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재심사 거절 결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특허 명세를 수정은 못 하는데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에 이 거절 결정을 내가 불복할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사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봐주세요. 그래서 거절 불복 심판을 청구하게 돼요. 이거는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에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합의체에서 이 심사관이 이 심사 단계에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를 잘못 심사했다, 그럼 다시 앞으로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다시 봐가지고 등록 줄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심사관이 제대로 심사를 해서 이거는 특허 줄 수 없다 하면은 다시 뭐죠? 특허 법원에 가서 또 할 수 있고 특허 법원에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걸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특허와 디자인과 상표가 있는데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공개된 것은 권리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특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개 전에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든 디자인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표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예요. 그래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율과 상관없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상표를 사용하는 중에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고 똑같은 등록 상표, 유사 상표가 없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허권은 독점권이야. 저희 도깨비 방망이처럼 특허권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독점권과 비탈권이라고 말을 해놨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 지식재산권의 기본 속량은 뭐다?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등록받은 내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에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물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 4개 똑같은 거를 특허 출원을 못 할 거예요. 특허 출원하게 되면 특허 등록이 안 되겠죠. 왜냐면 똑같은 게 있었으니까 신규성 위반이 돼. 근데 나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못한 거예요. 이런 기술 요소를 보태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5개 구성 요소를 가진 제품을 내가 특허 출원하면은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5개 구성 요소를 가진 거라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먼저 내가 이 5개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4개 가지고 4개 구성 요소를 가진 사람이 가진 발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특허 등록을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5개를 하나를 더 못하면 특허는 받을 수 있지만은 요거를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이 5개를 가진 거를 그대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특허권자의 그 특허를 내가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이 4개를 가지고 어떤 특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5개를 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4개를 가지고 특허를 받은 사람이 이 5개의 특성을 가진 물품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난 5개를 가지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제품을 만들려면은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특허권을 가진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특허가 기술을 보호하는데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보호하는데 특허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보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우면 특허를 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을 하지 말고 노하우로 유지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하는 노하우로 유지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뜯어서 이 구조를 알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호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슨 제조 방법, 고추장 제조 방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제조 방법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조 방법을 내가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고추장을 만들어냈는데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방법을 썼는지 다른 방법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뭔가 침해를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침해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하우로 간직해도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특허 문서가 있거든요. 특허 명세서가 있는데 그 특허 명세서에 기술이 계속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기재된 모든 내용들은 다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를 보여드렸었냐면은 특허 청구항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공개 공고하고 등록 공고했을 때 그 모든 권리 같은 경우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는 명세서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상세한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 권리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특허를 등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가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격적인 상황들과 방어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라는 거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 내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상대방의 경쟁업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특허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기술이 그 사람의 권리가 아니고 그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만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내가 피해서 쓴다고 하면은
내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특허 전략, 기본적인 특허 전략 말씀드릴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나와요.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길목선점이라고 했어요. 이 성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딴 데를 못 넘어가고 반드시 이 성문을 통해서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확보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가 높아요. 자, 이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 징검다리는 우리가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징검다리만 밟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좋다. 근데 징검다리 경우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밟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를 밟고 세 번째 돌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쭉 가면 나중에 요 돌을 밟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경쟁업체가 있고 선두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이 걸어온 길을 내가 분석을 하면은 그 기업이 걸어갈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앞에 거는 특허 등록 관리가 못 해놨어도 요 앞에 기술 후 이제 나중에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서 내가 이 기술 추이를 유출을 해서 이거에서 특허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두 기업들하고 내가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길목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용할 수가 없는 기술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해 놔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줄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큰 새가 개구리를 반 정도 물었어요. 근데 삼키질 못해요. 왜 삼키지 못할까요? 딱 보니까 과장돼 있지만은 개구리가 황새의 목줄기를 잡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상대의 목줄을 움켜쥘 수 있는 특허권이 공격 특허이자 최상의 방어 특허라는 거죠. 여기 상대라는 건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대 기업이 있다든가 나의 경쟁 기업이 있다든가 나의 잠재적인 공격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확보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가 지금 삼키게 됐는데 꿀꺽 못 삼킨다. 왜냐면은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경쟁 업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에서 특허를 확보해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호랑이 이빨이 똑같죠? 이빨이 보이죠? 수염도 있어요. 눈도 동그랗죠? 귀도 쫑긋하죠. 자, 호랑이가 표하면 어떨까요? 어흥 소리가 나죠. 고양이가 표하면 어떻게 돼요? 야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본질 차이가. 이 고양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 고양이지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아무리 잘 키워도 호랑이가 될 수 없다.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 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잘 적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넘겨드릴 기술 자체가 이런 고양이 같은 기술이면 아무리 거기서 잘 써주고 시간을 들여도 이런 호랑이 같은 특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 같은 특허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특허 사무소에다가 기술을 넘겨줄 때 우리가 특허 출원해주사고 기술 설명을 할 때 이런 뭔가 호랑이 새끼 같은 본질업을 두세 단계 레벨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줘야만이 그 호랑이 새끼 같은 것들을 특허 사무소에서 잘 써가지고 호랑이 같은 특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초보적 기술보다는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본질적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그거를 특허 출원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검색 활용이에요. 뭐든지 기술을 개발한 사람 같으면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최초인 것 같아. 근데 찾아보면은 세상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7명 내지 9명이 있다는 거예요. 7명 내지 8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특허 출원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똑같은 게 있다. 그럼 무조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한다거나 뭔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반드시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여성분이 지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서 걸어가고 있어요. 소풍을 나왔단 말이에요. 자, 소풍을 나왔는데 이 소풍을 나온 분은 목적은 뭘까요? 힐링이에요. 이렇게 이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위에 지저귀는 종달새도 보고 피어있는 꽃도 보고 풀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앞에까지 여행지까지 이제 목적지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남은 거예요. 한 30분 남았어요. 옆에도 안 보고 앞에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막 열심히 걸어가기만 한다. 목적지까지. 그럼 뭐만 날까요? 땀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 여정에서 이 기업의 내실을 가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특허 출원 여정에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 반 정도는 등록이 되고 반 정도는 등록이 안 돼요.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데 반 정도는 등록이 되고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등록이 된 사람이 기분 좋겠죠. 등록 안 된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뭐야 내가 괜히 특허 출원했어. 그 별리사 실력 없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술 문헌을 특허청의 심사관이 검색을 해서 물론 외주를 줘서 이제 검색 결과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특허를 주건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보고 심사관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심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 내용을 보고서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예전에 나와 있는 어떤 기술과 비슷해요. 이런 결과를 주면은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래? 비슷해? 그러면 그거의 기술성의 차별성도 보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기술이 지금 뛰어나서 뭔가 사업하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걸 특허 출원해놨거나 기술 이렇게 나왔구나 보고선 거기서 피벗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다 다른 기술적인 사항들을 추가해서 나는 이 기술 사항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해야겠다 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특허 출원해서 반 정도는 거절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허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는데 376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거절 이유 때문에 극복이 안 된다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200만 원을 헛돈 쓴 게 아니고 그 2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시면은 특허 출원 예정에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 보통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간다든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출원하다 보니까 튼튼한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도 준비된 만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3년 내에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나라로 우리 사업을 펼쳐나갈 거고 비즈니스 펼쳐나가고 제품을 펼쳐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까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을 대항할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하고 요런 기술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그를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진짜 괜찮은 특허가 아까 길목 선점할 수 있는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앞에 나가보니까 오동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 가지를 낫으로 깎아가지고 이런 멋있는 칼을 제가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어서 이제 4%도 갈았다는 거죠. 4%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에 있는 소나무 기둥을 딱 쳐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동나무 칼이 똑 부러진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가 똑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보니까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쏘고 다 막아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엉뚱한 것을 공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 오동나무 연약한 것을 칼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사포를 했었잖아요. 막 갈았잖아요.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거는 그냥 놓고 볼 거지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들이려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든 특허를 내든 간에 정말 괜찮은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을 좀 들여보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원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해외 출원 해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비즈니스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뭐 소기업의 기술을 보여주고 특허를 보여준다고 말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배상액이라는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호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급적이면 해외 출원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 해외 출원 하실 거라 등록을 받아놔야 돼요. 왜 등록 받아내냐면 내가 그쪽으로 사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못 하더라도 내 사업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내가 등록을 받아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업하고 있을 때 그거를 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 등록을 받아놔도 중요하지만 국내 특허 등록을 받아놓으면은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 때는 별로 사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력이 있는 대로 해외 출원을 반드시 해서 등록을 받아 놓으셔라. 그리고 한 국가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번들로 넘길 때도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허를 넘길 때 특허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의 사업체도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해외를 특허 등록을 받아놓도록 해라. 자, 여기 보면은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돌 중에 괜찮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특허 출원하면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는 데를 저희 보니까 2년에서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해외 출원을 할 때 지금 출원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중에서 우선권 주장 제도를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면은 오늘 출원한 날짜로 소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그러니까 그럼 뭐냐? 여기 보면 또 이제 비슷한데 우선 심사 제도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오는데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 출원을 할지 못할지를 결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것을 하면은 한 비용은 우선 심사 제도의 어떤 대상에 들어가면 53만 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뭐 보다 30만 원 정도만 더 내면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심사를 통하면 빠르면은 2, 3개월 내에 특허 등록 여부를 알 수도 있어요. 늦어지면은 6개월에 8개월 정도의 등록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년 내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봐서 내가 해외 출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출원할 때는 이게 진짜 괜찮은 출원이어가지고 내가 미국도 나가고 캐나다도 나가고 중국도 나가고 했는데 막상 특허 출원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딱 받아보니까 미국에 똑같은 게 있더라. 그럼 미국에 그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더 추가해서 나가는 거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더 이상 나가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전략적으로 해외 출원을 한다고 하면은 1년 내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우선 심사제를 통해서 먼저 봐라. 그리고 우선 심사 결과를 보고선 거절 이유라든가 등록 상황을 보고선 나갈 지역을 결정하고 만약 거절 이유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1년 6개월 공개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나한테 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취하를 해버리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전문가분들한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 출원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 이제 결정이 나오잖아요. 특허 등록 결정서라는 게 특허 중에서 나와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심사를 통해서 거절을 할 만한 이유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특허를 등록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특허 등록 결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뭐냐면은 특허 등록 결정서가 나온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분할 출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은 별도의 출원 하나 빼놓는 겁니다. 이걸 왜가 중요하냐면은 특허 등록 결정이 돼서 특허 등록증이 나와버리면은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할 출원을 해 놓으면 일단 다른 걸로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등록받은 거는 별도로 사용하고 분할 출원은 나중에 또 3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후발업체가 이 등록 특허를 보니까 자기 꼭 사용하고 싶은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권리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권리가 한정이 됩니다. 권리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후발업체에서는 이거를 회피를 해가지고 이 상세 설명에 있는 기술을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할 출원 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이 분할 출원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상세 설명을 만들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과 나중에 또 다른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어떤 발명의 좋은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 그러면 그때 그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다시 그걸 청구함을 수정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좋은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3개월 내에 등록료 납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분할 출원할 수 있는 뭐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왜 이게 분할 출원 생각이 되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은 단박에 특허 결정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보통 의견제 추궁서 나오고 거절 결정이 나오고 뭐 재심사 거절 결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특허 청구 범위가 보정을 통해서 자꾸 협소해진다는 거죠. 협소해진 걸 먼저 등록을 받아놓고 넓은 범위의 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분할 출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특허의 비즈니스 활용 방안인데요. 특허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여기는 제가 제목을 특허가 사업 성공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요인 그리고 큰 글씨로 특허권자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특허권을 지금 8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뭔가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대단하게 보여서 어떤 분들이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왜 못 팔았냐면 너무 애착이 강해서.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가 뭔가 크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특허권자 열심히 오히려 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특허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자도 내가 특허를 받았지만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 엔지니어 열심히 또 특허가 사업까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많은 기능들을 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고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는 시장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시장 내에서 사용됐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쓰고 싶은 그러한 기술을 잘 선별하셔서 등록 받아놓는 것이 그게 바로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는 특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허를 받아놓더라도 그냥 단순히 기능만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을 제대로 선별해서 하시라.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넣기보다는 시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시장에 쓰고 싶은 그러한 기능들을 가급적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엔지니어분들은 특허를 기술로만 보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허라는 것들은 돈이 돼야 돼요. 비즈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술만 보지 마시고 돈으로도 좀 봐라. 그래서 될 만한 거에만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특허는 비즈니스고 돈이다. 우리가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우리가 특허 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런 대표님들이 듣기를 원해요. 일반인분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듣기를 원하는데 특허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프레임 내에서 특허 소송이라는 것도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마인드를 가지고 잘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비즈니스에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지식재산 창출은 아까 제가 해외 출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해라. 아까 제가 해외 출원할 때 1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출원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출원 상태에서 1년 내에 해외 출원이 가능하다. 우선권 주장을 해가지고 자,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특허라는 거는 국내에서 권리를 획득하려면 국내에 또 우리나라에 출원해야 되고 일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싶다. 일본에 특허 출원해서 이제 권리를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미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없고 어쨌든 각 국가별로 해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은 to make money, to spend money.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시면 안 돼요. 너무 인색하지 말아서 IT 전문가를 많이 대접을 해라. IT 전문가는 특허사무소는 별리다. 특허사무소는 직원 아니면 IP 변호사 그런 사람들 있겠죠. 저희 같은 특허 컨설팅 회사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면 돼요. 어떤 분들 10만 원, 100만 원 아끼시려고 하는데 10만 원 아껴가지고 10만 원 뭐 줄 거예요? 1000만 원 쓰시고 10억을 버시기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 마인드로 항상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연결해가지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특허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좀 알게 되면은 나도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문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척을 딱 해버립니다. 근데 어설픈 지식은 공든탑도 무너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설픈 지식은 공든탑도 무너뜨린다. 내가 뭐를 특허에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내가 특허사무소랑 근무하는 특허사무소랑 이제 하는데 우선권 정해주세요, 우선 심사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듯이 하지 마세요.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거 우선 심사를 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쁠까요?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심사가 본인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지식을 알면은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확인하면서 길을 걸어라.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문가가 터치를 하니까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죠. 뭐냐면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기꺼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뭐 혼자 명세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돈은 세이브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멋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은 전혀 달라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사무소 전문가들의 비용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아까워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저희 특허 컨설팅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this way, that way.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물어보면은 내가 특허에 대해서 뭐 특허 명세서를 검토하라고 왔는데 이런 거 사성건까지 물어보면 저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몰라요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르는 거는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대표자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그냥 대충 딱 찍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치죠. 그래서 안 물어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특허에 관련해서 모르면은 무조건 담당 자문 변리사들한테 물어보시고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히딩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보통 사용하는 요즘은 이제 특허 대표 이병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은 특허계 히딩크 소셜 IP하고 이병준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히딩크 감독은 일일이 챙겼어요. 방치하지 않았어요. 선수들한테 자유권은 충분히 줬는데 자기가 약속한 거에서 너 이거 했었는데 이거 했어? 언제까지 했어?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거 했어? 이거 못했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일일이 챙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 사무소하고 일을 하고 특허 어떤 진행을 하지만은 일정 챙기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일일이 챙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한 달 내에 하겠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뭐 반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언제 면담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더 필요한 자료는 없나요? 이거 언제까지 출원될 수가 있죠? 언제까지 얼마나 작업이 됐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중간중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신뢰를 하지만은 신뢰하는 것과 방치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정의 컨트롤이나 내용 컨트롤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특허 검색 사이트라고 해서 네이버라든가 구글에다가 특허 검색하기 아니면 키프리스 검색하기 특허청 사이트를 가면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KIPRIS5.KR 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 같은 거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내가 검색어를 집어넣는 거죠. 검색어를 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특허 문헌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클릭을 하면은 상세 보기에 나와요. 공개 정보 보기에 나오고 클릭을 하면은 이런 공개 공문을 다 보고 이 업체에서 이런 기술을 특허 출원했네, 등록이 됐네, 공개가 됐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 행정 정보 보면 언제 특허 출원했는지, 거절률은 어떠했는지, 언제 뭐가 됐다 나오고요. 이거 지금 원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그럼 특허는 돈 먹는 하나의 최소의 기회 비용이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허 사무소 제가 직접 특허 출원도 저희 의뢰를 해보면서 이제 해보니까 특허 출원해서 한번 거절 이유 나오고 거절 결정 나와서 재신사 청구를 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등록까지 이제 했을 경우에 특허 청구를 5개로 했을 경우에 제가 따져보니까 376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376만 원. 그래서 기간 정도는 2년에서 2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좀 더 급하다, 빨리 등록받고 싶다면 우선 신사를 청구했을 경우는 376만 원이다. 적게는 53만 원이 더 들어가요. 거의 또 3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해서 거절 여부 나오고 거절 결정 나서 재신사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받았을 때 청구 업무 같은 경우는 376만 원이 나고 우선 신사 빨리 하기 위해서는 53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1,500만 정도 들어가요. 이번에 최근에 따져보니까 한 1,500만 정도 들어가고 유럽은 좀 더 들어갑니다. 기간은 이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각 사무소마다 이런 좀 단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표가 있는데 보통 120에서 150 대리인 수수 첨예할 때 그렇게 들어가고요.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76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 등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늘 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가정하셔가지고 예측되거나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기술적으로
이게 시스템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 동시 접속했을 때 처리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내가 진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어. 그럼 그 불편한 점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특허 등록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특허 등록 포인트 찾은 걸 가지고 거기다가 설정 능력을 부여하면은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은 특허 등록의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 출원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출원을 해야 되니까 특허 출원을 생각날 때마다 다 문서에 적어놓으셔서 여러 가지 적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특허 사무소에 딱 넘겨주면은 이제 한 번에 그거를 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허 사무소랑 어차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허 사무소랑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특허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세요. 내가 이 자료 주는 게 빼돌리는 거 아니야? 특허 사무소 변리사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돌리는 순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내가 참조한 자료, 내가 예를 들어 내 신규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발명한 걸 그러면 그 업체 거를 나는 어디에 걸 참조해서 이거 만들었다 해서 그 업체 거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특허 사무소에서는 그걸 참조를 해서 도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로드맵, 나는 향후 몇 년 후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허 출원해보자 하는 것들은 그 로드맵에 가리면 이런 절차 거예요. 우리 경쟁 상대는 이런 업체가 있고 얘기를 해주면 특허 사무소에서 명세서를 적을 때 상당히 그걸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허 사무소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적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다양한 변형 예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변형 예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출원인만 가능하다는 기업만 가능하다는 그러면은 다양한 변형 예라든가 실시예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진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얘기하면 그런 거 생각나면 그때그때 적어주세요. 다 적어놨다가 그걸 다 넘겨주세요. 내가 특허 대리한테 보여줬으니까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 사람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다 알아서 해주겠어. 얼마나 그걸 다양하게 적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생각날 때마다 다 적어놨다가 그거 주면은 거기서 더 이제 살을 붙여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메모해서 넘겨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허 대리의 시간 아껴줘가지고 뭐 불러서 하면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면담을 하게 되면 똑같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시간 아껴주기 때문에 상당히 더 플러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수정상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모아서 좀 보내라는 거죠. 특허 대리인 나만 상대는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를 상대로 하고 상당히 바빠요. 특허 대리인들은 항상 바빠요. 그 기간에 따라. 그러면은 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특허 사무소 자료 요청했다. 바쁘더라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특허 사무소에 자료 요청했는데 금방 보내잖아. 그럼 특허 사무소 긴장을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특허 사무소 자료 해줘도 한 달이 두 달이고 뭐 오래 간다. 그러면 특허 사무소도 이면 잃어버리고 막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 명세서가 보내면은 어려워요. 읽어보면 특허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리인 실력 없는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무성의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 이거 잘못 적은 거 같아. 보완이 필요해. 그러면은 보완 자료를 딱 주면서 이거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수정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수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뭐 특허 대리인하고 돈을 주고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으니 나쁘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특허 대리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상의 결과라는 걸 좋은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고객 서비스에 연연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우리가 고객 돈을 내고 서비스 받는 거기 때문에 메일 보내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친절하게 미팅하고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 알려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은 명세서가 나오는 게 최고다. 그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양질의 명세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 배려도 해주시고 기분도 맞춰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허 명세서 초안을 특허 사무소 보내오거든요. 그럼 검토할 때 검토도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빠진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면담을 했을 때 특허 미팅을 하잖아요. 그 특허 미팅 했을 때 나온 내용이 이 특허 명세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만 먼저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10가지를 얘기했었는데 5가지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왜 안 적었는지 물어봐요. 혹시 5가지 이상이 우리가 권리하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적으신 건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허 명세서를 적는 사람이 빠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부러 제외시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왜 제외시켰는지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만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특허 청구 범위는 보통 나중에 그 중간 과정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치는 거는 이 상세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째 상세 설명에는 발명 미팅 때 있는 것들이 가급적이면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통 명세서 작성자도 이제 예전에 여기서 적어놨던 거 카피해가지고 페스트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수정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카피 페스트했을 때 삭제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다가 그런 거 보시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무성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들어간 건 빼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잘 적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카피 뭐 이렇게 글이 이게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적혀 있는 거니까 물어보시면 그 중에 딱 보고서 이거 삭제되는 못 삭제했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걸 빼주시고 내가 딱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기술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더 잘 적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이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기술이 어떤 의미로 쓴 건지 우리 기술은 이런 의미인데 제대로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라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기술을 오해하고 있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허 명세서 보면 형식이 있어요. 상세 설명이 뭐 이렇게 종래 기술, 발명의 과제, 뭐 상세 설명이 있는데 이 문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반복돼서 적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건데 특허 명세에서 형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불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세 설명의 동일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삭제하거나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 없고요. 여기 적혀지지 특허 대리 나름대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특허 명세서 실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굳이 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자, 그리고 이제 읽다가 떠오른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명세서 검토하다가. 그리고 특허 대리인 스타일, 특허 대리인마다 명세서 적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타일 인정해 주는 게 좋죠. 예전에 있던 특허 사무소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명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사항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명칭이 있으면 나는 이런 명칭을 원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라고 보내면은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서 잘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탈자에 너무 민감하다. 우리가 하다 보면 오탈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의가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고쳐주세요. 뭐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체크를 하느냐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라.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 목적이 뭐고 이 문구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기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보기 때문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술 내용이나 표현이 그 사항에 표현된 게 맞는지도 확인했어요. 만약에 뭐 12페이지 몇째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 기술의 이런 내용들을 커버하는 건가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크로스 체크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수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명세서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를 두꺼운 글씨로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딱 찍어서 메일에 딱 보내주시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그대로 출연을 못하고 앞에부터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안 찍혀 있으면은 물론 다 보겠지. 물론 다 보겠지만 바쁘면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적어놓으면은 어차피 부담을 가지고 잘 보게 돼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선정을 위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상당히 뛰어나죠. 여기 보면은 다 열심히 잘 돼요. 우리 사업을 한 데 있어서 열심히 사업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시장에서 우선권을 선정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기술 패러다임이 신기술 선정 위협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서 특허 혁신을 과제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사업하시겠지만 특허 진짜 중요합니다. 특허 선택적이라 그만큼 우리 사업이 작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돼요. 해외에 나갔다. 근데 다른 사람이 카피한다. 참으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특허 출원하시고 등록 받으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지식자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내가 제품을 출시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여부는 먼저 검토하시고 없으실 경우에 가급적 제품을 출시하시고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특허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회피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만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딴 거 다 잊어보셔도 BTI 전략,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 재산을 하나의 프레임에 따져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할 때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거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할 때도 이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술이 어떠한 비즈니스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몇 년 후에 적용될 수 있느냐 생각하시고 그 기술을